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그래서 뭐 주요 토픽, 기출 문제, 그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토픽은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본적인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SDN이죠, 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기존에. 그래서 지금 현재 30%씩 매년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 복잡한 구조의 독점 기술인 시스코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오픈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바로 SDX죠. SDX는 뭐가 있냐? SDC가 뭔가요? SDC. 소프트 디파인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하이퍼바이저 통해 가지고 VM 있죠, 그죠? 버추얼 머신, 크라우드 컴퓨팅에 쓰는 그게 이제 SDC고, SDN 이게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 아까 본 SDR 라디오도 소프트 디파인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DS가 뭔가요? 소프트 디파인드 S. 스토리지. 그 다음에 또 SDDC는 뭔가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토픽이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동통신, 3G, 4G, 5G. 그 다음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아까 설명드린 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오토 마케팅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그다음 와이파이, 기가 와이파이, 그다음 이더넷이 이제 100기가까지 나오죠. BCN, QoS, 소프트 스위치, MPLS, WDM, CDN, FTTH. 그다음 인터넷 프로토콜, IP 버전 4, 6, TCP, UDP, STP,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오류 제어, ARQ, FEC, CRC, 해밍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토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게 다죠, 뭐, 그죠? 다, 정말. 그 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쭉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누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숲을 여러분들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숲이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공부해서 풀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참조를 하시고. 자,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네트워크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네트워크의 비중이 16.1%예요. 그죠? 이 컴퓨터 구조입니다. 구조, IN이. 그 다음에 정보관리도 만만치 않죠. 8.6%면 상당히 네트워크 비중이 큰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과목 분류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컨버전스가 33% 제일 높잖아요. 여기에 네트워크 사실 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기술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과목. 근데 문제는 최신 기술들도 많이 채택되는데 최근에 보면 뭐 데이터 링크의 에라제어, 라우팅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출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최근 그 3회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데이터 통신 이더넷. 그래가지고 데이터 통신 이더넷이 뭐 CRC, FEC, 오류 복구, 에라제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PoE, L2 스위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5% 났어요. 그 다음에 무선 이동통신이 35%. 그 다음에 이제 IP 네트워킹, 서브넷, 가상화, SDN 이런 게 30%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 뭐 전략이라고는 했지만 중요도는
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보관리기술사도 꽤 중요한데 사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상당 부분이 네트워크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 학습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기술사를 합격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하죠. 수학 분석. 내가 이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약하고 강점이 뭐고 뭐 위기 요인이 뭐고 기회 요인이 뭐고. 그래서 CSF를 또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돼?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차별화된 뭡니까? 답안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는.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분야는 어떻게? 남들만큼 안 하면 돼. 남들만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전략은 간단합니다. 내 나름대로 수학 분석을 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은 더욱 강점을 내세워가지고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예. 자신 없는 분야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만큼만.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다. 쉽죠, 그죠? 예. 자, 예상 문제는 제가 이제 5가지를 선택했는데 SDDS입니다. X인데 그 다음에 이제 NFV가 뭔가요? NFV를 들어보셨나요? NFV. 자,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의 피지컬 머신에 VM, 버추얼 머신들이 여러 개가 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있죠.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였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는 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보고 네트워킹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가 VM이 버추얼 머신이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네트워킹해서 프로토콜을 동작시키려면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파이어월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여기다 탑재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L4 스위치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탑재시키고, 그래야 VM 간에 그런 어떤 뭐 보안이나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NFV라는 게 필요합니다. NFV. 그 다음에 NDN, 뭐 BLE, Y 기그. 그 다음에 이제 소수령들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쭉 공부를 할 때 저는 기술사를 3년이나 했습니다. 3년. 통신에서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3년 동안. 그래서 가정 불화 파탄까지 그까지 갔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7년 동안 기술사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7.8기가 아니라 뭐 21기. 그래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사를 공부하는 것만도 우리 인생에 IT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어. 충분히. 그죠? 전체 숲을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면 이 IT로 먹고 사는 것을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까지 딴다면 노후보장 하려면 한 2, 30억씩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기술자 자격만 딱 하나 해놓으면, 돈 2, 30억 없어도 충분히 이제 그만큼 돈을 매월 벌 수 있는, 기본적으로. 70살까지. 자, 하여튼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